독서문화 사업 결과 공유회 같은 자리가 이렇게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인사이트들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책의회나 또 다른 독서문화 사업처럼 우리 사회에서 책을 좀 더 이야기하고 좀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독서 동아리 분들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만남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전국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각각 독서 동아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지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데, 이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일조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홈페이지나 소식을 통해서만 들어서 알 수 있었던 전국의 다양한 독서 진흥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2022년 독서문화 사업 결과 공유회를 참여해 보니까요. 여기 오신 영유아부터 어르신 그리고 군 장병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의 독서 활동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이런 그 결과 공유회를 참석하니까 너무 뜻깊고요. 우리 협회에서나 아니면은 다른 단체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긴밀히 어떻게 잘 연결될 수 있을지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독서진흥 사업이 보다 더 많은 곳에 확대돼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 한번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차후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임시 휴관과 개관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번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을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활동한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발표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다른 이런 활동들 결과도 같이 듣게 되어서 만족합니다. 출판산업진흥원 2022 독서문화사업 결과 공유회 지금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영유아 청소년에 이어서 2부에서는 성인, 어르신의 생애주기에 따른 5개 사업의 지난 1년간의 결과에 대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2부의 발표를 준비해 주신 5분의 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허건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허건 간사입니다. 네, 한 해 동안 이제 독서문화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또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청년책의 사업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랑 같은 성씨라서 왠지 허씨가, 물론 제가 학연 지연을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같은 외자 이름이고 반갑더라고요. 오늘 처음 뵙지만. 자,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윤진희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윤진희 간사입니다. 오늘 저는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 정광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도서관협회 정광훈 팀장입니다. 저는 올해 2022년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너무나도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방부에서 장병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추진 중인 아주 오래된 사업입니다. 예, 오늘 발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키움제작소 S 이태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제작소 S 대표 이태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교정시설 독서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총 18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완주 국립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팀 이지혜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립중앙도서관에서 온 이지혜입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이라고 저희 도서관에서 2016년부터 공보사업을 통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문화봉사단 활동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5분 연사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2부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청년 체계의 또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또 교정시설 독서 활동 지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각각 발표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청년 체계의 사업에 대해서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허건 간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허건 간사입니다. 저는 이제 2022년 청년 체계 추진단 간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2022년 청년 체계 사업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관점은 어떤 점들이었는지를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체계회 사업은 체계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체계회는 지난 1993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전국적인 독서 열풍의 계기가 되었고, 또 현재 독서문화진흥법 관련 또 법령이 모태가 되었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체계회는 2018년도에 다시 돌아와 전국적인 독서문화진흥을 꾀했는데, 당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독서 관련 활동가들, 기관 및 단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국적인 캠페인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모였고, 2020년부터 매년 체계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회 추진단은 이제 책과 관련 있는 개인, 단체,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가, 출판, 도서관, 서점 등 책과 관련된 책 생태계의 대표 단체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올해 청년 체계 추진단에 참여한 단체는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같고요. 여기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하면서 만들어진 책 관련 민관 연대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은 이제 추진단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고요.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세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책 관련된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책 관련 단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공론화하고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고요. 대표적으로 국내 최초의 청소년 독자 사이트 북틴넷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60 더하기 체계회를 추진하였고, 올해 2022년에는 청년의 삶을 책으로 응원하고 또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책에서 찾아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2022년 청년 체계회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청년 체계의 엠블럼과 포스터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고, 청년이 직접 제작한 엠블럼과 포스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엠블럼은 청년의 미래가 바닷속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하였고요. 포스터는 책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충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중 추진했던 세부 사업은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작가와 함께하는 행복학교입니다.
작년에 이제 고령층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서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책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청년 대상 시쓰기, 소설 쓰기 창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저자가 이제 직접 강사로 활동하면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진행하고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8개 지역 서점에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저마다 강사별, 서점별로 조금씩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8개 서점에서 누적 514명이 참여하였고요. 제주의 한 서점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에 자체적으로 작품집을 만드셔가지고 또 공유를 주셨고, 또 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강사님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신앙도 콘텐츠를 모임원들이랑 만들어서 또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도서관에서는 조금 더 넓고 얕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도서관 청년 독서 살롱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도서관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공공도서관 등에서 청년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그 도서관을 기점으로 책 커뮤니티가 퍼져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청년 독서 살롱은 그런 차관점에서 시작이 되었고 전국 10개 도서관에서 총 113회 누적 827명이 참여하여 지역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함께 읽는 책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청년의 삶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청년 책에서 길을 묻다는 청년의 삶을 둘러싼 이제 대표 주제를 설정해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저자 대담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지역 서점을 통해 모인 책 모임들이 이 대담을 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를 또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즌 1, 시즌 2로 구성이 되었고요. 주제는 이제 인문, 정치, 공정, 노동, 비건, SF 총 6가지였습니다. 서점의 독서 모임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일부 서점의 경우 이제 메타버스로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MZ 세대의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구성은 이제 이전 사업이랑 동일하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마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인터넷 서점 3곳이랑 협업해서 장애, 노동, 이주노동 3가지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인터넷 서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청년 책 포럼입니다. 책 읽는 청년이 많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예를 들어 청년들이 어떤 관심사로 또 어떤 주제의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플랫폼으로 책을 읽고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책을 읽고 있는지 등등을 다뤘는데요. 마지막 4차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도서관대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이 되었는데 약 6,000명 가량의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청년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접근성 문제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운영 시간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세부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2030 청년 다음으로는 컨텐츠 관련입니다. 청년의 날 추천도서 100선 선정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한 이제 청년의 날인데요. 올해는 9월 17일이었고요. 총 5개 분야로 20권씩 총 100종을 선정해서 청년 주간 전후로 지역 서점에 전시하였습니다. 또 온라인 서점 프로모션과 연계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고요. 5개 주제별로 북토크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북돋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제 사연을 받아가지고 지역 서점의 책방지기들이 맞춤 큐레이션을 해주는 일종의 책 처방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삶을 응원하는 편지와 또 큐레이션된 책꾸러미가 함께 선물되었습니다. 주제는 1인 가구, 소설, 문학, 위로, 경제, 정치 총 5가지 주제로 큐레이션 되었고요. 주로 이제 개인의 삶에 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회적인 응원을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기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후기를 공유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참여자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이 만들어가는 독서문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제 운영까지 도맡아서 하는 독서 관련 공익적 프로젝트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제 사업 아이디어들을 선정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기획안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여성이나 노동, 지역 문화 이런 청년의 삶에 밀접한 주제들이 있었고, 또 고전이나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주역 관련한 동양 철학들, 그리고 또 무용 이런 혹은 뇌전증이나 조현병 같이 이런 특정한 질병에 대한 주제까지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총 340여 건의 프로젝트가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총 10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책의 홈페이지와 추후 제작될 2022년 청년책의 백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 예시로 이제 청년 모임 우리 동네 에코허브가 있는데요. 이 모임은 이제 서울시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환경 관련 청년 소모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제 체험 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책 모임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생각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데에서 이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주제인 환경을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독서 모임에 이제 따라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버려지는 물건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그런 자원 순환을 위해서 플리마켓을 연다거나, 아니면 제주도의 해변가를 청소하는 비치코밍이라고 하면 이제 비치 해변가를 빗질한다라는 의미고요. 플로깅, 그러니까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환경 관련된 책을 모임 참가자들과 함께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을 실제로 다 같이 행동으로 옮기는 일종의 실천적 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참여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더라도 온라인으로 소통과 모집이 이루어지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겠고요. 특히 온라인, 인스타그램, 노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아카이빙이 이루어진 것도 이제 청년의 특성을 잘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은평시스터즈인데요. 은평시스터즈는 이제 은평구에 거점을 둔 1인 가구 여성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올해 청년체계 사업에서는 책 읽는 시스터즈, 세대별 여성의 삶을 다룬 북토크를 진행했는데요. 10대부터 60대까지 해당 시기 여성의 삶을 다룬 주제 도서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제 참정권, 20대에는 월경권, 30대에는 비용과 결혼, 40대에는 낀 세대의 삶, 60대에는 이제 대안적인 삶과 자기 성찰, 또 세대 간의 연결을 주제로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로컬, 그러니까 지역성과 느슨한 연대 구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은평시스터즈는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그 네트워크에 이제 속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뭉치고
다시 또 뭐 이게 해결되면은 다시 또 살짝 흩어지고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느슨한 연대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방식이 사실 이런 방식이랑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또 지역 기업과 기관 그리고 자신들의 주제와 맞는 여성 기업들과 또 협업을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잘 드러났고요. 베리어 프리를 위해서 이제 문자 통역을 매 북토크마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청년들이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좀 세심한 특성들이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올디를 들 수 있습니다. 올디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문화, 한국문화 관련 청년 스타트업인데요. 원래 이제 소모임으로 출발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예 스타트업 기업으로 새로 등록을 한 케이스입니다. 시작은 이제 한옥에서 책을 읽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제 매년 전주에서 열리는 독서대전과 결합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전주의 지역 서점, 문화공간 등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퇴근해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주경야독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 한 분과 함께 저녁 시간에 책을 함께 읽는 달빛 독서, 또 AR 툴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 게임, AR 게임 원령, 그리고 큐레이션된 도서와 핑거푸드가 제공돼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이 맛있어지는 시간, 이 세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고요. 지역에서 독서 문화를 이제 축제 형식으로 확산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근 대학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른 청년들이 공통된 관심사로 만나고 또 같이 활동을 같이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30 청년 세대의 이제 독서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지역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청년들이 모이고 그 고민을 책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책에서 그 고민의 답을 찾아보기도 하는 거죠. 동시에 또 온라인으로 많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주요 플랫폼으로는 인스타그램이 압도적이었고요. 페이스북은 사실 조금 좀 활용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도 이제 뭐 즉각적인 소통을 위해서 자주 활용되기도 했고요. 노션이나 패들렛 같은 협업 툴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툴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런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온라인에서 즉각적으로 소통을 하면서도 또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또 온라인에서 갖고 있던 그런 닉네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하는 식으로 그렇게 또 자신을 뭐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는 또 조금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임의 형태가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모이고 커뮤니티가 그로 인해 형성이 되고 이런 커뮤니티들이 느슨한 연대로 운영되다가 또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모여서 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성원들도 조금씩 계속 바뀌고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정한 주제로는 이제 주로 현실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환경이나 노동이나 여성 혹은 이제 자기 자신의 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청년들이 살면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 철학을 함께 읽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청년 니트에 관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우리 시대의 노동과 일을 어떻게 다시 규정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거는 왜 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득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자신의 삶을 둘러싼 이런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알아가보자 하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더 깊게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책을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하다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책 읽기 자체가 이제 선결 과제처럼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미 삶에서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이를테면 뭐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그런 자신의 삶 같은 게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확장하는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을 확장하는 데 이제 책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이제 독서의 중요성이 이제 전보다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책이 이제 다른 이런 뭐 사회적 의제들과 결합해서 나 자신을 둘러싼 고민들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의 이제 배경이자 디딤돌로서 독서의 영역이 더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그런 독서,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독서의 한 측면을 볼 수 있었고요. 예, 이상으로 청년책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건 강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이 세대가 어느새 우리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죠. 과거에 1970년대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로 상징되던 청년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당시의 청년 문화를 상당히 향락적인 물론 새로운 진보적인 물결을 가지고 오는 그런 담론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요즘에 나오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는 보다 우리 삶의 성장 동력 그리고 지금의 이 세대가 느끼고 있는 바가 결국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지구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청년과 관련된 이 책의 접점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그간 1년간의 이 결과물들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아직까지는 가까스로 M세대에 포함이 돼서 청년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더 성찰하게 할 것인지 그 기회에 대한 또 그 콘텐츠에 대한 고민 앞으로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한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윤진희 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발표를 진행할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윤진희 간사입니다. 네, 이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사업입니다. 지금 옆에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2022년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포스터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뭔가 싶으실 텐데 이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는 이제 다양한 그 독서 동아리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전국에 400개 독서 동아리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금 80만 원과 저자와의 만남 강연 워크숍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창 검색창에서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 말이 언제 가장 검색이 활발하게 되었는가라고 1년 동안의 추이를 그 트렌드표를 찾아봤더니 저희의 지원 사업 바로 마감일에 이렇게 천장을 뚫을 듯이 검색이 많이 올해는 되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지원에 신청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전국에 2,776개 팀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400팀밖에 지원을 못 해드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전국 독서동아리 400팀과 그리고 이 400팀을 중간에서 서포트 해주실 전국 길잡이 선생님들 20분을 올해도 선발하여서 1년 동안 잘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에게 이번에 400팀에 들어간 동아리 중에 좀 재밌는 그 독서 동아리 명들이 있는 거를 골라봤어요. 정말 이 이름만 봐도 톡톡 튀고 재밌는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뭐 안심, 듬심, 책끝이라던가 발송 안내, 주문하신 서적이 발송되었습니다. 소장 학파 등등 정말 제목만 봐도 너무 재미있는 분들이 책을 읽으며 즐거운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독서 동아리 400팀이 처음에 선발이 되시면요, 저희가 이제 줌을 통해서 이 오랫동안의 지원 사업에 대해 취지라든지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금 사용 같은 건 어디에서 가능하신지 1차적으로 줌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22회를 하였고요. 그리고 권역별 워크숍이라고 여름쯤에 이제 한 활동 시작하신 지 2-3달 정도 지났을 때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각 우리 권역별에 어떤 독서 동아리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킹의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우리만 읽고 얘기 나누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이런 재밌는 방법으로 독서 동아리를 하는 곳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서로 눈으로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저자와의 만남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400팀 중에 한 200팀까지 저희가 저자를 직접 이 독서 동아리들이 섭외를 하시고 독서 동아리들과 뭐 주변에까지 오픈을 하셔가지고 이런 저자와의 강연, 만남의 시간을 직접 동아리들이 진행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가 굉장히 끈끈해지거나 때로는 싸우시거나 하지만 평소 해볼 수 없었던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독서 동아리의 활동에 대해서 한 발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전국의 독서 동아리 길잡이 분들이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책 있는 사회문화재단과 동아리 400개 팀의 그런 징검다리 같은 존재가 되셔서 이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독서 동아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등등의 질문에 이 길잡이 분들이 답변을 주시고 직접 방문을 하셔서 동아리의 사례를 발굴해서 저희에게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길잡이 선생님들도 한 해만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 뭐 전년도 길잡이, 전전년도 길잡이들도 저희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길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서문화 활동에서 서로 힘을 받고 사례를 나누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400개 독서 동아리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만 아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면은요, 이거는 모든 독서 동아리 또는 모든 독자분들에게 열려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특히 저희가 매년 그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의 주제가 독서 동아리와 독서 복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독서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기회, 책을 읽는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작년에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를 단지 1회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에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저희가 장애와 독서 동아리 또는 또 안산에 계시는 다문화 선생님들, 당사자분들이 직접 자신의 나라라든지 책을 소개해 주시는 지구인의 독서, 지구인의 도서관, 그리고 뭐 시니어 독서 동아리, 청소년 독서리 등등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독서 동아리 하는 법, 또 갈등과 대화를 통해서는 지금 너무 양 끝단에 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을 통해 나눌 수 있을까를 대화하는 자리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독서 동아리들과 각 전국 지자체에서 만나고 계시는 도서관들, 사서분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동아리에 지원하는 방법 등등 교육 프로그램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사진은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독서 동아리 또는 독자들과 만났던 그런 사진입니다. 또 매년 저희가 독서 동아리 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의 참여하신 독서 동아리 분들에게 글을 받아가지고 문집을 배포했다면은 올해는 모든 이 지원 사업에 들어오시지 못하셨던 동아리들의 사례도 굉장히 궁금하고 빛나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기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총 264편이 접수되었고 3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여서 36편의 작품이 선정되었고요. 이 당선작들은 올해
함께 저희가 발간할 독서 동아리 문집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독서 동아리 문집은 매년 제작을 하여서 저희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배포를 하고 있고 그 외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또 이제 이후에는 이제 참 신청을 받아서 뭐 독서 동아리 또는 지역 서점 등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총 4,000부를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또 매년 전국 독서 동아리 한마당은 그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독서 동아리 한마당도 1회차 이벤트가 아니라 저희가 그 독서 동아리와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권역별 워크숍에서도 이 주제를 통해서 비경쟁 독서 토론을 해서 동아리들이 원하는 질문을 뽑아냈었고요. 이걸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사전 토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토론과 읽을 거리를 가지고 독서 동아리들이 온라인상에서 1차적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뭐 더 많은 시민들이 독서 동아리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또는 독서 문화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독서 동아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을 온라인으로 우선 토론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 독서대전 행사 원주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 토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각자의 그 모든별로 그러면 우리 독서 동아리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시도해 볼 수 있을지를 좀 더 실천적인 방법을 서로 의견을 나누셨고요.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투표를 하시는 타운홀을 거쳐서 이제 결과를 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2022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입니다. 한마당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에서도 올해 독서 동아리와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큰 줄기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쭉 진행을 하였어요. 아무래도 독서 동아리라고 하면은 책 자체도 혼자 읽는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고 독서 동아리를 하는 분들도 우리가 그냥 모여서 책을 읽으면 되지 뭐 더 이상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일부러 그래서 이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 지역의 작은 모임이 지역과 과연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독서 동아리들 분들에게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가졌는데요. 이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는 2019년에 시작을 하여서 그때는 우선 사회적 독서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에 20년에는 역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독서 동아리는 어떻게 함께해야 될지 작년에는 독서 복지의 차원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올해는 지역 공동체까지 이렇게 주제를 시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다양한 사례 발표와 기조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행사였다면은요. 콘텐츠 부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SNS 이런 거는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채널 관리만이 아닌 두고두고 독서동아리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편 정도 모션 그래픽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비경쟁 독서 토론하는 법과 소설을 읽고 독서 동아리를 시작하려면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2가지 영상을 제작을 하였고 팟캐스트를 저희 간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팟캐스트들이 이제 저자를 초청하는 내용이 많다면은 저희는 이제 독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팟캐스트라는 주제하에서 이제 독서 동아리를 즐기고 계시는 독자분들 인터뷰를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저희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은 물론이고 저희가 계속 쌓아가고 있는 콘텐츠 그리고 이제 독서 공간이 어떤 곳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저 readinggroup.or.kr로 들어보시면 이 자료들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동아리 공간 나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국의 5개의 지역 주관처를 선발을 하여서 이 주관처에서 지역의 독서동아리들이 이용할 만한 다양한 민간 공간을 발굴을 하고 독서동아리가 이 공간을 이용하였을 때 공간에 이제 공간비 3만 원이 지급이 되고 또 그 외에 동아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 공간들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서울 광진구, 경기 포천, 세종, 충남 천안, 경남 김해 이렇게 5개 주관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 나눔에 참여하신 공간들이 그 나중에 참여 소감을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은 우선은 그 공간주 분들도 이렇게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 활동이 있다는 것 자체를 사실 잘 몰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공간 자체가 좀 활기를 띠게 되는 부분도 있고 나 역시 이제 독서 동아리를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감상을 가장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로서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공간 나눔에 참여하셨던 주관처나 동아리 공간들의 인터뷰를 또 모아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왼쪽 같은 사례집을 지금 제작 중이어서 이게 제작이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프로그램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항상 캐치프레이즈로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책이 만나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사람과 책이 만나다가 먼저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단지 책을 많이 읽자가 아닌 이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 게 책을 통해서 사람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서로 배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궁금하신 지점 있으시면은 저희 지원센터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진희 간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책이 만나다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K문고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이나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적실한 메시지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독서 동아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 2,776팀 중에 400개를 뽑으셨다고 했는데 대략 어림짐작해 보면 7대1 정도의 경쟁률인 거잖아요. 이 경쟁률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사실 독서 동아리가 아주 많이 사라질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체계화하는데 이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이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발표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 정광훈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네,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도서관협회 정광훈 팀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협회를 소개하면요. 저희 협회는 1945년에 설립된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사서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회원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국회도서관 이런 국가도서관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근에 있는 공공도서관들, 그다음에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이 저희 단체 회원에 속하고요. 저희 개인 회원들은 다 저희 사서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속해 계십니다. 제가 협회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한 이유는 이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할까 이런 좀 의구심이 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전국에 위치한 저희 회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양한 독서 활성화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저희가 협회에서 한 7개월 정도 추진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럼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이 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이 사업명에서 너무 잘 나와 있죠. 장병들에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2012년부터 지금 현재 2022년까지 약 1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표적인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는 대로 2012년도에는 약 50개 부대에서 약 한 150
여회의 프로그램과 한 3천여 명 정도의 장병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2년에는 약 420가관 규모로 한 10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프로그램 횟수도 올해는 약 한 2,000여 회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장병 수도 약 1만 명 규모로 대폭 확대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환경의 변화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게 한 장을 꼭 넣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저도 옛날 사람이 돼놔서 네? 병영 생활 환경이 뭐 이렇게 변했는지 안 됐는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들이 다 지금 여성분들이라서 군대 이렇게 병영 생활을 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남녀 평등이 되게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군 장병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옛날만 해도 군인 하면은 대부분 다 남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 2022년까지 약 8.8%로 여군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영 생활 수준도 되게 높아졌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일반 사병원 봉급이 뭐 3만 원, 많이 받으면 5만 원 뭐 이랬는데 요새는 이등병 들어가면 60만 원 받고요. 장병들 이제 병장들 이제 전역할 때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환경이 그 과거에는 침상에서 그냥 일렬로 쭉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했던 데서 지금은 다 1인 1침대로 해서 이렇게 환경도 되게 좋아졌고 또 MZ 장병들이 대부분 뭐 지금 아시겠지만 뭐 많이 출산율이 많이 저하되고 해서 대부분 외아들이 많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좀 생활이 환경이 많이 변했다. 또 이게 저희가 다른 독서 이런 활성화 지원 사업을 도서관 대상으로 하면요, 이런 불완전한 독서 환경이 최근에는 코로나19 말고는 별로 없었는데 여기 이 군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 많이 쏘면 도발을 한다,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보안 문제 뭐 이런 게 벌어지면요, 강사님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부대에서 출입 제한을 하고 뭐 이슈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2019년에 장병들한테 휴대폰을 사용을 허락을 하는 거를 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전 군에서. 그리고 2022년 3월에 장병들이 24시간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군에 복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병들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동통신사에서 장병들을 전용 요금제까지 이렇게 출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과거 한 5년 전만 해도 군대 가면은 딱히 놀이나 아니면 여가를 즐길 게 없어서 진짜 부대 곳곳에 이렇게 있는 책들, 소설책들을 장병들이 막 찾아가지고 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책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일과가 끝나면 바로 핸드폰을 보고 그걸로 모든 거를 다 소비하는 그런 소비 형태로 급격하게 장병들의 독서 생활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추진한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독서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코칭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장병들이 선정한 도서에 대한 독서 코칭 강사를 해당 부대에 파견을 해서 독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며, 그 다음에 독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취미 활동, 뭐 이런 거, 독후 활동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이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의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거는 11월 24일 기준인데요. 여기 뭐 구분을 보시면 지금 육군이 약 342개 부대로 약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군이 21개 부대, 공군이 24개 부대, 해병대 20개 부대, 국군 직할 부대 11개
부대에서 총 지금 418개 부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은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대에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도 되게 많고 또 그다음에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해서 지금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독서 코칭을 할 선정 도서를요. 총 42종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설의 7종, 시, 역사, 철학 및 예술, 사회, 과학, 자기 개발 이렇게 해서 총 42개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대에서는요. 각 부문별로 한 권씩 총 6권을 선정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그 6권 선정된 도서를 참여한 장병들에게 전체를 다 보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장병들이 사전에 독서 활동을 진행한 후에 강사님들이 가서 그거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독후 활동 및 아니면 기타 뭐 게임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친근하고 쉽게 이런 독서 진작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요, 저희가 독서 코칭 이외에도 입문 북콘서트라고 해가지고요, 대단히 부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코칭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입문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대 내에서 지금 어떤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냐면요, 저희 일반 그런 저희 사는 사회하고 좀 다르게 부대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지만 거기에 계시는 직업군인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요, 군 특성상 되게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니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일정 이상 크면은 부부가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뭐냐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대도시에 살면은 그 남편분은 전방이나 후방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렇게 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심하게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독서 치료 같은 것도 병행해서 받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대부분의 이런 장병들을 위해서 저희가 입문 북콘서트를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입문 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성이 보통 이제 저희가 축하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가수 뭐 이런 유명한 뭐냐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장병들이 아직까지 뭐 제가 뭐 남자를 뭐 선호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대부분 남자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걸그룹 오고 뭐 이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강사들이 가서 강연을 해도 졸고 있다가 걸그룹 오면은 막 깨가지고 열광적으로 하다가 또 입문 강연하면 또 조시고, 예? 병사들의 경우에는. 하지만 뭐 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향이 완전히 또 바뀌세요. 이렇게 막 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걸그룹 하고 하면 쟤네들 뭐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이렇게 강연 좀 좋은 거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시고, 예? 막 너무 막 공감하시고. 그래서 이 북콘서트를 열면은 정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간부들이 모여 있는 데는 너무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광경에서는 병사들은 다 자고 있고, 병사들이 막 열광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병들은 약간 좀 이렇게, 간부들은 좀 이렇게 눈이 좀 뜨거운 이런 광경들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러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이렇게 입문 북콘서트를 갖다가 다양한 부대에 저희가 추진을 해드리면은 거기에 있는 장병들이 되게 많이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입문 북콘서트를 지금 12월에도 지금 제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지금 공군하고 그다음에 저기 대구에서 지금 또 북콘서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요. 아직까지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문 북콘서트를요, 총 올해는 지금 10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육군에서 5번, 해군
2번, 공군 2번, 국군 직할부대 1번 이렇게 해서 입문 북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입문 북콘서트 진행하는 해당 부대에 또 이제 단위가 큰 부대가 많기 때문에 안에 보면 다 병영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독서를 못 하셨더라도 뭐 저희가 그 북콘서트 하기 전에 이미 도서를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장병 같은 경우에는 유명 강사들이나 아니면 작가가 온다고 하면 그 책을 찾아서 읽고 그 북콘서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읽지는 않았지만 다녀간 후에라도 꼭 안내를 하죠. 지금 여기서 강연해 주신 이 강사님의 책이 병영도서관에 있으니까 기회 되실 때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셔라 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야심차게 이 홍보 동영상을 한번 걸그룹을 출연을 시켜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프리티즈라는 걸그룹의 한 4인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 초에 걸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예능 형식으로 저희가 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걸그룹보다 조금 더 유명한 걸그룹을 섭외를 해보려고 했더니 연락도 닿지 않고 금액도 너무 비싸서 저희가 적절한 선에서 효과적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이런 걸그룹을 섭외해서 아주 한번 해봤는데 반응도 되게 좋고요. 상당히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선전이나 이런 거보다는 많은 조회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라고 해서요. 아까 저희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병들이 지금 모두 다 지금 모바일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되게 많이 변해서 이 핸드폰이나 PC를 가지고 독서 퀴즈를 풀어서 저희가 순위를 내서 포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서 독서 퀴즈 선발대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당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장병들은 거의 한 7, 80만 원 이상 봉급을 받기 때문에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포상휴가. 그래서 국방부하고 저희가 이걸 한 2달 동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포상휴가를 3박 4일에서 1박 2일 100명 보내준다. 단서 조항이 조금 달아서 했는데요.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포상휴가를 직접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대장들이 포상휴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협조를 해서 우리가 너희 부대에 너 포상휴가 보내주게 꼭 요청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이걸 진행 중인데 지금 한 700명 정도의 열혈 이 장병들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이것만 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등에서 50등 이 사이에 있는 장병들은요. 지금 보통 3박 4일에서 2박 3일의 포상휴가를 받게 되거든요. 공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하루에 접속 시간이 막 6시간, 7시간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룰을 정한 게 총 저희가 42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2권의 책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하루에 한 번씩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얼만큼 정확하게 빨리 푸느냐가 이 온라인 독서 퀴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포상휴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좀 이렇게 못하는 장병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싫은데 막 한번 해볼까 뭐 이런 호기심이 있는 장병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가장 많이 있는 편의점 기프티콘을 저희가 이 게임 할 때마다 일정 포인트가 되면은 지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 권을 저희가 참여만 해도 2,000원짜리 GS25 편의점 쿠폰을 주고요. 그 다음에 6권 다 하면 3,000원. 그리고 6권 다 했는데 한 50점 평균 점수가 넘으면 5,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전문적인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서 독서 퀴즈 방법을 이렇게 보시면 도서 선정하고 퀴즈를 풀이하는데, 퀴즈는 총 저희가 4가지 종류의 퀴즈가 있습니다. 먼저 OX 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지선다형, 4지선다형, 5지선다형.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있고 여력이 되면은 단답형이나 서술식도 좀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채점하는 인원이나 또 이런 판정에 12 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시범사업 측면에서 일단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점수가 확인이 되고요. 끝나자마자 순위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병들이 바로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 또 피드백이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사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넣어봤는데요. 아까 그 옆에서 발표해주신 그 책 읽는 문화사회재단의 뭐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보면 한 400개 기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한 420개 부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업무를 주관하고 이거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대단히 이 부대나 아니면은 이런 독서 동아리든지 하여튼 이런 거를 지원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는 맨날 엑셀 쓰고 거기다가 전화번호 넣고 무슨 뭐 지출령 뭐 사례비 영수증 받아가지고 체크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을 점점 많이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 하기 이전에 지금 뭐 기류인문학 사업이라고 대부분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사업을 저희가 한 12년째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저희가 한 500개관, 600개관 도서관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겨서 저희가 패턴을 좀 유형화해서 보통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일단 저희가 편해야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뭐 이런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관리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이거는 사업관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다 모든 사업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이렇게 좀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게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그 강사를 그러니까 먼저 부대를 지원할 부대를 선정하거나 그 다음에 지원할 강사를 선정하거나, 그래서 서로 매칭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일정이나 이런 계획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은 결과 보고서를 올리든 사진을 올리든 해서 최종 그걸 갖다가 원격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다 완료가 되면은 사례비 영수증이라든지 지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시스템 내에서 받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처리를 해야지 누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진행이 좀 원만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업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가장 크게 이게 주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부대에서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할 거야. 요거를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 부대에 있는 담당관이 됐건 강사가 됐건 저희가 됐건 서로 신경을 쓰면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관리 시스템에서는 총 이렇게 처음에 강사 관리,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 열람 부분인데요. 다 사업이 끝나거나 그러면은 결과 보고서를 여기 등록하게 돼 있어요. 네네. 예,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다음은 이제 강사 영수증 요런 거 정도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에서는 사업 홈페이지를 같이 이 관리 시스템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는 뭐 앞에서 쭉 설명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이제 앞에 한 내용을 갖다가 다시 브리핑하는 내용인데요. 2022년 사업 성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418개 부대에서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독서 코칭 매뉴얼북이나 그다음에 안내 자료를 해서 배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저희가 12월 22일 날 병영독서 대상이라고 포상을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대 담당관들의 협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담당관들이 뭐 장관상이나 아니면 위원장상이나 이런 포상을 갖다가 받으면 진급에 도움이 되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상을 지금 현재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사업 발표가 좀 길었는데요. 예,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강훈 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의 옛 군 시절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근무를 할 때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도 독서 퀴즈 가능한 시간을 거의 여기에 쏟아서 포상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 청년들이 이런 군대라는 공간 안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양질의 콘텐츠로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발표는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으로 키움 제작소 이태림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에 참여하게 된 키움 제작소 S 이태림 대표입니다. 앞에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말씀해 주셔서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올해 했던 것들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저희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 개요, 추진 일정,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 소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유형별 프로그램 안내와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사례 등을 한번 살펴보고 참여자들의 소감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움 제작소 S는요, 비영리 문화예술 교육단체입니다. 융복합 예술 활동 활성화를 도모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지자체에 있는 뭐 대구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 등 여러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사업에서는 최초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다음은 사업 계획인데요. 저희 다양한 독서 활동 기회를 수감자들에게 제공해서 자신과 타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시설별로 이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진행을 했었고 유형별 프로그램을 저희 연구 선생님들과 연구해서 개발하고 교재와 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카메라나 그리고 마이크, 영상 등을 이용을 해서 참여자들이 충분한 작업 시간과 자막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저희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AR 이모지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감자들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타인의 가치관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독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이제 연구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100% 비대면으로 영상 컨텐츠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AR 이모지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AR 이모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요. 작년에 다른 교정시설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비대면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AR 이모지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총 18개 시설에서 총 100회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고 현재는 모든 수업이 종료됐고 사업 마무리를 진행 중입니다.
유형별 프로그램 시설 현황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18개 시설에 저희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읽기, 함께 쓰기, 문화체험, 그리고 이 읽기, 쓰기, 문화체험을 융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기가 제일 많았는데요. 대구교도소에 9곳에서 이렇게 함께 읽기를 진행을 했었고, 서울남부 교도소는 함께 쓰기, 그리고 강원 북부 교도소에서는 문화체험, 나머지 천안교도소의 5곳에서는 융합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유형별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그리고 융합이었습니다. A 유형은 함께 읽기였습니다. 강사와 참여자가 책을 함께 읽고 감상평을 나누었고, B 유형은 함께 쓰기, 시, 소설, 웹툰 작가 등과 함께 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운영단체에서는 시와 소설 작가 등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고, C 유형의 문화 나눔은 독서, 출판, 창작 활동과 연관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서 앞에 한 군데 시설에서 이 문화 나눔을 원하셨는데요. 시설별 유형을 조사를 할 때 캘리그라피를 이용을 해서 책과 함께 연관되어서 문화 나눔을 하고 싶다라고 사전에 말씀해 주셨기에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융합인데요. 함께 읽기와 함께 쓰기를 함께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 또는 함께 읽기와 문화체험을 함께 진행하겠다 등의 유형별 융합을 원하시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5회차에서 6회 또는 6회차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순서입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시설별로 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원하시는 유형의 도서를 선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키트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참여자 제공이었는데, 프로그램 저희는 모든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2주 전까지 키트나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USB까지 모두 발송을 하였습니다. 참여자에게는 1인 한 권 이상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드백을 어떻게 할지가 제일 그 시설의 담당자분들과 저희 운영단체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해서 담당자분이 수업이 끝나면 이제 활동지 워크북을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려주시고, 참여자들이 원하셨던 그런 피드백들을 올려주시면 강사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피드백을 일일이 달아주셔서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설별 도서 선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연구 모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시설별 도서를 선정한다던가 컨텐츠 영상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또는 활동지를 어떻게 참여자들에게 흥미를 이끌 수 있을지 등 저희는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하고 연구 모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트 및 영상 제작입니다. 특히 문화 나눔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AR 이모지, 그리고 손이 나오는 장면, 자막 등 함께 이제 영상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아래쪽에 있는 그 시인의 서랍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키트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책과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안내 방법, 안내지, 그리고 워크북, 활동지이죠. 그리고 재료까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한 명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책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개 시설에 키트와 영상 제작을 하였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저희가 워크북의 표지를 한번 제가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키트와 영상을 만들었으면 참여자들에게 제공이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 4개의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수감자들이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2개의 사진은 저희 활동지에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대입해서 책에 관련된 주인공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해 보았던 사진입니다. 아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AR 이모지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피드백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밴드를 저희가 개설해서 담당자분들이 18분 시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직후 바로 이제 활동했던 모습, 그리고 활동지, 워크북 작성했던 것들, 수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피드백을 올려주시면 오른쪽에 두 사진처럼 강사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고 일일이 피드백을 하나하나 해주셨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만족도인데요. 저희가 매우 만족, 그리고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받아보니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비대면이라서 너무 아쉬웠다, 소통에 대해서 조금 제일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 내용은 좋았으나 비대면 프로그램이 아쉬웠습니다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리고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지만 저희가 차시 시설별로 5차시나 6차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차시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이제 이 프로그램의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렇게 모든 시설에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제 대면으로 만남이 기대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림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셸 푸코가 이야기한 바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은 감시와 처벌의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냉혹하고 우리의 온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만 이곳에 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서 독서 활동이 이렇게 또 연계될 수 있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으로 완주 국립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팀 이지혜 주무관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주국립중앙도서관 이지혜입니다. 저는 2022년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구는 전라북도에 있고요.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전주시를 끼고 있고 13개의 읍면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완주군이 지금 전주시 면적의 한 4배 정도 되는데요. 특히나 이 저희 완주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인데요. 뒤로 도서관 서비스가 이 지역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문화봉사단원들이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독서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처음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군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다시 저희 출판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특히 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활동의 주체가 50대 이상 실버 세대가 활동을 하고요. 그 문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책 읽어주기와 독후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들이 도서관 안에서 그리고 젊은 강사 선생님들이 진행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오른쪽 그 표 보시면 일정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일정별로 사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월 달에 저희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을 진행할 봉사단원과 간사님을 선발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주관처로 저희 도서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완주 군민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총 20명의 봉사단원을 선발하였고요. 보시면 60대에서 70대 정도 연령대가 많이 선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50대 이상의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건강 상태 등을 체크를 하였고요. 기본 교육으로 꼭 12회 참석하는 것과 그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완주군 지역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설 저희가 20개소를 발굴을 하였는데요. 아동 12개소, 노인 요양기관 6개소, 장애기관 2개소 해서 총 20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 석 달에 걸쳐서 기본교육 12회차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림책을 총 16권을 대상층과 그다음에 독후 활동이 가능한 도서로 강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동화 구연 방법, 손요이, 독후 활동 이런 것을 12회차 하루 3시간씩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을 가기 전에 이렇게 직접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만들기 수업을 직접 해보고 현장에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본교육 활동 사례인데요. 이 몽돌 미역국이 미역국의 유래에 관한 책인데 이 기관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처음에 대상자한테 책 제목과 저자를 소개하고 표지를 보며 무슨 이야기일지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에 동화 구연을 직접 한 다음에 그 미역국을 끓여서 뭐 어떻게 끓일 것인지 누구랑 먹을 것인지 책을 읽고 난 후에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독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가지고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미역국 재료 획득하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게임을 해서 얻은 미역국 재료로 누구와 이렇게 나눠 먹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독후 활동인데요. 아동 기관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어린이들은 엄마가 끓여준 뭐 미역국 얘기를 하는 반면에 노인요양원에 갔을 때 이 똑같은 책으로 얘기를 하면은 본인의 출산했을 때 먹었던 미역국, 그다음에 본인이 자녀들한테 끓여줬던 미역국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책 한 권에 대해서 그 대상별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발대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다들 노란 앞치마를 입고 계시는데 저희가 활동을 올해 5년째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 나갔을 때 그 좀 주목을 받았으면 이렇게 주의력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끼나 앞치마 등을 이렇게 입고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18년도부터 활동가 선생님들한테 이 앞치마를 사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현장 활동을 나갔는데요. 여기는 아동기관 현장 활동 모습이고 처음 책 읽어주기 할 때는 모두가 대면대면한데 이 독후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같이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읽어졌을 때 분위기하고 독후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는 이제 노인요양기관인데요. 처음 수업을 할 때 이 노인요양기관은 첫 스타트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처음에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박수치기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주의력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수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히 이 노인요양기관은 책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하는데 이 독후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손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기관에서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기관입니다. 여기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우려와 달리 약간 인지기능하고 상관없이 이 책 읽어주기 활동을 이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시고 끝나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그 장애 기관에 있는 분이 직접 만든 꽃을 마지막 수업 시간에 감사의 의미로 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활동을 마치고 난 후에는 그 도서를 출판진흥원 기증 스티커를 붙여서 기관에 기증하고 오면은 추후에도 거기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기증을 하고 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좋은 점은 간사 제도가 있는데요. 간사 선생님 한 분을 채용을 해서 그 20군데 기관을 1회씩 모니터링을 하였고요. 저희가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해가지고 매일 모니터링을 갈 수 없는 부분은 활동 나갔을 때 그 후기를 사진과 함께 이렇게 매일 업로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제 활동을 보면은 저희가 매년 10월 책축제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부스를 만들어서 사업 홍보도 하였고 책축제에 참여한 그 주민들 대상으로 어린이들한테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 외에 저희 완주군립중앙도서관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책 읽어주는 토요일이라고 해서 한 30분 정도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하였고요. 가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견학이 오는데 그때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책 읽기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단원들을 위한 특강을 저희가 매회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모자 쓰신 선생님은 박석신 화가님이신데요. 이분이 암명동에서 암 환자분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이름으로 그 이름꽃 그려주기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신데 2019년도에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우리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어르신들 이름으로 이름꽃 그려주기 활동을 해주셨고요. 올해는 그 학교 가는 길 그 장애인 학교 설립 과정을 다큐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 같이 영화 상영회도 하고 김정인 감독님이 전주 출신이세요. 그래서 감독과의 대화도 같이 추진했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저희 11월 초에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요. 해단식을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소감 공유회를 가졌었는데요. 이제 주요 얘기한 것 중에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봉사 활동을 나가서 아이들에게 에너지와 사랑을 넘치게 받고 왔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게 너무 활동이 좋아서 이런 비슷한 활동들을 계속 더 찾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부부가 같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먼 기관에 배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왕복 2시간 정도를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고맙고 그 2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그것마저도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성과라고 한다면 그 활동가분들이 되게 50대 이상이면은
어디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같이 교육도 받으시고 활동을 하면서 많이 자신감도 얻고 본인 스스로가 치유받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활동 기관에서는 그 장애기관, 노인 요양기관에서는 물품 같은 거 지원받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통한 봉사가 되게 참신하고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연륜 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 활동을 해주시니까 거부감도 적고 만족도 또한 높았으며 책 읽기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이런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장애기관, 노인기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아까 도서관 저희 완주군 그 지역 특성상 도서관 서비스가 곳곳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독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차를 몰고 이렇게 활동을 나가시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한 5개월 동안 행여 이렇게 교통사고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건강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건강하게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저 또한 매우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 주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중장년층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시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그 주체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신 구지연님께서 5 발표자 분들이 차분히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좋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도 5분의 발표 들으면서 이건 좀 궁금하다 뭐 이런 내용들 있으실 텐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점이 좀 의문이셨는지 자유롭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그럼 드리고자 저희끼리의 상호 토론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사전에 실은 또 여기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 분들께서 또 서로에 대한 이 발표 자료에 대해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특히 윤진희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정도 골라서 좀 여쭤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는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네, 지금 떠오르는 게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에서 만족도에서도 이제 비대면이어서 아쉬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독서 활동과 함께 있기라고 하는 거는 상호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이모지 캐릭터로서 하셔서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교정시설에서 진행을 했을 때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강사님에게 사랑한다고 편지를 쓰던가 조금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설 담당자 분께서 강사님들에게 그 개인 정보나 그런 얼굴 같은 것들을 오픈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흥미를 조금 더 도모하기 위해서 AR 이모지를 사용하자라고 했어서 강사님들의 주요 그 특징을 잡아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조금 더 그럼 상호 토론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 주무관님께서도 병영 독서 관련하여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지역에도 인근에 군부대가 있긴 한데 요새 공공도서관이 개방형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북카페처럼 좋아진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부대에서 북콘서트 이런 걸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한 1, 2회 정도는 인근에 공공도서관에서 개최를 하면은 이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도서관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울까요? 예,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 보고 정말 좋겠다. 장병들 입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아까 제가 사업하면서 이렇게 장병들 그 의기고취할 때 포상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런 게 이제 군 부대의 특성상 갇혀 있는 공간에서 보안상, 비밀상 뭐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만약에 연계를 해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독서 코칭 강사를 파견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선정할 때 같이, 아니면 지역 축제할 때 그런 찾아가서 요런 정도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정말 좋고, 정말 뭐 나중에 장병들이 전역을 해서도 뭐 도서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말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좀 많이 제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력을 해본다면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발표해 주신 분들 약간 그 주제를 수렴해 보면 병영도 그렇고 교정시설도 그렇고 우리의 독서 문화가 파급되기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른바 독서 문화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텐데, 어떤 사업 아이템을 좀 발굴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발표자분들이 좋은 의견을 들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허건 간사님 이와 관련한 어떤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독서문화복지 사각지대에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사실 특정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그런 독서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라던가 이런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뭐 교정시설이나 뭐 소년원 같은데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제 법무부랑도 협조가 긴밀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고령층들을 위한 뭐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뭐 책을 나눠주고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뭐 지자체 이제 보건소 파트나 이제 복지 파트랑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협력 체계가 조금 더 기관 측면에서 조금 더 잘 원활하게 그렇게 이어지면은 어떤 아이템을 하더라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기관의 서로 협조, 도움을 좀 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윤진희 간사님께서도 좀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도 뭔가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독서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독서 동아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결국 맞닿는 부분은 좀 행정의 간소화라던가, 또 이제 나중에 결과를 측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게 좀 국고로 사용되는 거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야지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참석자 수라던가 이런 거에 정량적 기준이 아닌 정성적 기준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거를 평가를 해주셔야지, 이런 특히 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참여하실 수 있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게 문제인데 그거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질적인 측면에 상위 기관에서도 좀 더 공감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그 80만 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전해드리고 그거를 정산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동아리도 있었고 올해도 이제 뭐 고려인 커뮤니티에서 들어오시기도 하셨는데 이 정산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왜인지 계속 고민을 해봤더니 여러분 정말 돈을 쓰기는 너무 쉬워지는 세상이잖아요. 종이 통장도 볼 일이 없고요. 온갖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페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출은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증빙을 하는 방법이 20대 분들은 심지어 종이 영수증 자체를 별로 본 적도 없으시고 어르신들은 이제 온라인 증빙을 잘 할 줄 모르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 프로그램을 하셨다가도 마지막에 이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갑자기 좋았던 기억이 싹 날아가 버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을 남겨주실 때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저희가 각자의 통장에서 돈이 나간 증빙이 확실하고 내용만 보인다면은 너무 그렇게 그런 지자체에 하던 그 회계 증빙의 방법까지는 저희가 맞추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고 더 많은 소외된 분들도 용기를 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 그리고 행정의 간소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나라 도움이라고 그걸 써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겨우겨우 해냈는데 결코 그 회계 처리 시스템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혹시 플로우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군요. 저기 계신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윤진희 간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독서동아리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저도 관련한 독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청자 수가 줄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2배 이상 또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독서 문화가 조금 더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23년에도 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는 독서 문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응책이라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독서 동아리,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게 어떤 유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기업형의 독서 모임이 기여한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 리더 모임 같은 거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걸로 어떻게 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거나 뭐 그런 자기 개발로서 이 독서 동아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업적 측면과 결합을 하여서 물론 이제 좋은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있다고 보지만 저희는 대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냥 개인들이 모여서 독서 동아리를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꼭 그렇게 어딘가에 참여를 하고 뭐 돈을 내고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도 종종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책과 사람 뭐 내 친구 한 명만 앉혀도 이 독서 동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계속 알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디에 꼭 뭐 리더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듣지 않으시더라도 즐겁게 독서 동아리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토론의 방법,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을 저희 지원센터에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이따가 3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3부에서 더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 참여하신 소감 5분께 짧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재 주무관님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저희 도서관도 임시 휴관 열었다 닫았다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격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하였고 특히나 2년 동안 쉬고 있다가 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그 전에 활동하셨던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만나 뵙고 또 기관에서도 이 사업이 너무 좋다. 내년에도 어르신들 또 만나 뵀으면 좋겠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병영 독서, 그다음에 교정 시설, 독서 동아리, 그다음에 청년 그 독서 활동 사업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배워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림 대표님. 네, 저는 올해 여기 이제 출판산업진흥원의 사업에 처음 참여를 하게 돼서 공유회를 또 처음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정시설 독서 이 프로젝트 이외에도 많은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서 오늘 이 결과 공유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저도 성장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광훈 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그 저희 결과 공유회 자료집 여기에만 봐도 북스타트, 독서문화 캠프, 청소년 북토큰, 청소년 독서 토론 한마당, 책 체험 버스, 청년 체계회,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 교정 시설 독서 활동 지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대한민국 독서대전, 지역 독서대전, 심야 책방, 독서 아카데미,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까지 정말 15개 큰 꼭지로만 나눠서 하는 이런 모든 사업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도 중심이 돼서 잘 추진해 주고 계셔서 저희 같은 이 산하 단체에서 보다 더 원활하게 독서활동 이런 진흥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관들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윤진희 간사님. 네, 오늘 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1인 1 독서 동아리 하기를 기원을 하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그 선생님들도 아마 그 코로나 이후로 독서 환경이라던가 참여자분들의 성향 같은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다시 바꿔서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또 이제 사업 마무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허건 간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다른 독서문화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가 또 앞으로도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가 매년 달라요. 2020년에는 청소년, 21년에는 고령층, 올해는 청년. 이렇게 다른 만큼 이제 준비하기도 어렵지만 그만큼 매년 이제 새로운 좀 실험적인 시도들을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이제 체계의 주제는 4050 세대 타겟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또 앞으로도 좋은 사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2022 독서문화사업 결과 공유회 2부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료 또 발표해 주신 다선 연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0분간 휴식 후에 또 오늘의 마지막 3부 지자체, 도서관, 서점 또 그리고 직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부에서 3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